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칼럼 기고해 드린 거 다들 확인하셨죠? 요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평이냐? 배울 게 많고 이번에는 이제 몰랐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된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 공매도라던가 이제 돌파라던가 뭐 조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이제 공부가 많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오늘 새벽에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횡보하면서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거지 아직 하락 조정 같은 경우는 안 나왔다. 다우지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33,000 살짝 이탈해서 뭐 32,500까지 이렇게까지 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최근에 잘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다.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14,000 돌파한 다음에 양복을 하나 제대로 세워줘야지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데 조정폭이 살짝 약하죠. 거의 뭐 약보합 수준으로 이건 조정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이것도 옆으로 누워만 있어요. 누워서 쉬는 것도 잘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은 요 21선 흔들기 나오면서 13,000 뭐 800, 700 여기 흔들기 한 7, 800 정도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3,600까지 가는 것도 괜찮죠. 60에서 한번 터치하고 건강하게 올라와서 한 번, 두 번 건드리고 14,000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고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도 강합니다. 왜? 이 기반에는 실적이 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작년 1분기는. 그러다 보니 약간의 기저효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이제 빅테크주들은 계속 이제 꾸준한 성장을 잘 이루고 있다. 언택트 수혜를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주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대신 보잉 같은 이런 항공주들 있죠. 이런 쪽은 좀 실적이 실망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미국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좀 실망감이 나왔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FOMC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해는 기준금리 안 건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빨라야 내년 하반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FOMC에서는 꾸준히 내년까지 2022년까지는 금리 안 건드린다라고 하는데 조금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살짝 당겨져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뭐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페드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계속 금리 인상하는데 금리 인상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매월 1200달러씩 이제 이 규모 정도 되는 채권 매입도 지속한다라고 했죠. 계속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특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본인들이 목표 물가까지는 2%까지 올라와줘야 그리고 건드리는 게 아니고 유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논한다라고 했는데 노동시장 회복에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추가 진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노동시장이 우리한테 알려진 것보다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기존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가 아니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거에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조금 뒤어도 테이퍼링은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지금 논할 때 아니다. 4분기 이후에나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당겨지면은 이제 하반기 정도에는 얘기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은 얘기할 필요 없다,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된다. 적어도 상반기에는 안심하셔도 된다. 그래서 당연히 뭐 6월 FOMC도 뭐 중요하니까 6월에는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질문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6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파월 의장은 제가 몇 년간
말씀드렸죠. 지금 FOMC에서 수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랑 안 맞는다. 트럼프는 좀 과감한 사람이고 파월 의장은 너무 신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중한 파월 의장이 이제 하방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다,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던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은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점점 확률을 좀 줄여가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테이퍼링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22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이죠. 리가르도 총재가 6월 말까지 유로존 인구의 70%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9월 말인데 좀 부럽긴 한데 이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냥 옆으로 누워서 쉬어가는 흐름이고 21선 조정 정도인데 3150 이렇게 살짝 이탈해서 61선 건드리고 와도 된다. 아까 미증시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건드리고 와도 되는데 안 밀리는 것만 해도 코스피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렸죠. 제가 입이 방정인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21선 마중 나가거나 사실 98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와서 61선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쓱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꼭 이루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입이 방정이라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내려와도 문제는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고, 이게 800포인트 뭐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1032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쉬어가는 거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요 정도 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왜? 다시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테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수급이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어제 수급 말씀드린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주 수급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방향으로 쭉 구축을 해가지고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동안 상방향만 원사이드하게 구축을 해서 제가 너무 상방향만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저렇게까지 원사이드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보통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수하면 이게 다 상방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풋옵션까지 매도하면서 풋옵션까지 상방 포지션을 취한다? 이거는 외국인답지 않은 매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하락 포지션 하나 만든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여기서 손해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버리는 카드다. 왜? 풋옵션에서 손실이 나도 콜옵션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선물에서 수익 나고 주식에서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큰 자금들에서 수익 나고, 옵션 같은 짜잘한 쪽은 양쪽에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버리는 개념으로 가면은 요게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다. 그리고 반대로 주식 매수, 선물 매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풋옵션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콜옵션을 매도해서 올라갈 때마다 살짝 부담을 주는 거죠. 제한 상승을. 이렇게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 요 풋옵션을 일부는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요 정도 가져가는 건. 그리고 요 정도 가져가면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뭐 3150포인트 정도, 여기 흔들기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주말 앞두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린이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져가는 건데, 그렇다고 상방 포지션을 뭐 다 정리하거나 그러지, 지난주 수요일처럼 다 정리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좀 약했어요. 정리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풋옵션만 조금 가져간 거고, 이것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부분이다.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밀린 증시가 없는데, 코스닥이 조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만든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확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리고 시황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니까. 자, 삼성전자 뭐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실적 이 수급에 의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주식을 약간 매도했는데 장중에는 계속 매수 우위였습니다. 보시면은 2천억대 매수 우위하고 있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가 마감에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까지 해서 이제 주식을 이제 뭐 청산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관이 요 매도하고 있던 부분을 기관 매도세를 조금 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좀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다가 기관이 매도세를 조금 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했는데 기관이 원사이드하게 밀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중소형주로 밀리는 거 그냥 기관이 조금 밀어내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공매도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불안하라고 밀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를 갖고 주식을 던져야 기관도 계속 열심히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가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는 것이고, 공매도 앞두고 이런 기관들의 불안감 조성에 이제 여론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야 뭐 보이는 대로 저는 이렇게 뭐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하면서 이제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면 떨수록 이분들의 전략은 성공하는 거다.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죠. 불안해하지 않으면 되고, 불안하지 않은 종목을 들고 가시면 돼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 복원력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걱정은 안 되죠. 근데 단기적으로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지금은 박스권 안으로 회귀해서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도 되고, 더 넘어가면 좋죠. 제일 좋은데 일단은 박스권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볼 때는 이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 물론 자회사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분할을 했지만 LG화학이 뭐 100% 보유하고 있으니까, LG화학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매출이 9조 6,50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4% 상승을 했고, 뭐 LG화학은 다 그냥 사상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갔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갔고, 전년 대비해서 1조 4,081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584%나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당기순이익은 퍼센트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퍼센트로 따지긴 좀 그럴 정도로 너무 좀 과하게 많이 올라왔다 해서 당기순이익도 1조 3,710억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 뭐 최초로 1조 넘어갔을 정도인데 훌쩍 넘었죠. 4,081억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석유화학 쪽 당연히 좋고, 이제 뭐 배터리 쪽도 당연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2분기는 당연히 더 좋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8% 늘어나서 이번 영업이익 같은 경우보다 더 이제 확대되는 1조 5,200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성 SDI는 이제 LG화학만큼은 아닌데 매출이 2조 9천, 거의 3조에 육박한다. 2조 9천 632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59% 상승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32억이다. 해서 146.7%, 74% 올랐는데 순이익이 1,500억이에요. 그래서 뭐 200, 400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LG화학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과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수가 저렇게 잡힌 거지 몇 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구나.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현대일포조선이 뭐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NG선의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해운업황 호조 뭐 이런 부분 맞물리면서 꾸준하게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이면서 뭐 1위 자리를 탈환했었는데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분기에 아예 탈환을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해서 현대일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저항에 좀 막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조금 약하다. 7,600원 넘어가서 안착하면 그때부터 삼성중공업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조선주들 매수 못하신 분들 뭐 보시라고 했죠? 중소형주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광밴드 가장 강조해드렸던 종목이 성광밴드고 이때도 한 차례 조선주 올라올 때 요 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아주 좋은 종목이다. 과거부터 조선주 대형주 놓쳤을 때는 이렇게 기자재주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뭐 벌써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하고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올라오고 저항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삼성중공업처럼 삼강 M&T는 저항받고 있다라고 말씀. 여기를 넘어가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아직 돌파를 못했고요. 좀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렸죠. 하이로코리아라고 요 두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 삼강 M&T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종목을 이제 선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로코리아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에서 대형주를 놓쳤을 때 혹은 선발주를 놓쳤을 때 대장주를 놓쳤을 때 후발주를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투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상륙이 임박한 것 같아요. 디즈니 콘텐츠 등급 분류 심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이 등급 분류 심의 신청을 10일 내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완료가 되니까 목표는 그건 것 같아요. 5월 안에 한국 진출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목표는 어린이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진출이 확정되는 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목표는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이때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그러면은 뭐 봐야 된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뭐 KTH 등등등 이런 종목들 많이 있다. 덱스터나 뭐 뮤직 스튜디오 많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된다. 라고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 올해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LG 아우시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나오면은 이렇게 기존의 고점 돌파하는 거 뭐 자연스럽죠. LG 아우시스, 뭐 현대일렉트릭 뭐 아니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엉덩이 무거운 종목이 드디어 44만원 넘어왔어요. 이게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44만원 넘어가면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46만원, 48만원 이렇게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죠.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너무 못 움직이긴 했어요. 사실 그동안 보시면은 작년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은 보였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주가는 좀 너무 못 움직이고 수급적으로 너무 좀 소외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풍산이 올라온 것과 고려안이 움직인 거는 물론 뭐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롯데칠성이라던가 뭐 한라 그리고 제가 실적 시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 웹툰 관련주나 뭐 한익스프레스 이런 종목 말씀드리죠.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은 실적 시즌 되면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8,000원 정도까지는 뭐 시간의 차이일 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조금 적게 잡고 확실하게 가고 싶다면 7,000원 중반부터 아니면은 8,000원 정도 요 사이를 목표로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000원 초반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지금은 뭐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시즌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오늘 중요한 거는 뭐 LG화학이나 이런 빅테크주, 미국의 빅테크주 이제 실적 잘 나온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FMC에서 금리 동결하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했다. 테이퍼링은 뭐 내년에나 뭐 얘기하자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매도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을 갖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 갖는 분들 많은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못을 박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리 인상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FOMC, 패드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모르고 맞는 펀치가 아픈 거지 알고 맞으면은 덜 아파요. 그리고 피할 수도 있겠죠. 패드에서는 지금 파월 의장은 그 부분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게 우려감을 갖는다거나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너무 크게 흔들리고 멘탈적으로 이제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좋아야 되는데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실적이 뭐 잘 나왔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추후에 이번에 어닝 시즌 이후에 제가 5월부터 6월까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복구돼야 되고 많이 수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아마 여름 정도까지 해서 7, 8월 뭐 해서 9월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뭐 기간은 봐야겠죠 시장은. 근데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올해 수익 낼 거를 반짝 수익을 잘 내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더 좋을 거냐는 그렇게 여름 정도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더 좋아질 것이냐는 한 번 더 봐야겠죠. 그때 가서 보고 슈팅이 나온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한 분기 정도 더 지나면은 뭐 조금은 더 이제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쯤 되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 좀 집중해야 된다.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5월까지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그 구간부터 해서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온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숙지하시고 저희 쪽에 뭐 문의하실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다 케어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고요.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저희가 정식 영상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주말에 영상 올려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보너스 영상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알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받아봐야지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알람 설정을 꼭 하시면은 이번 주에도 아마 보너스 영상이 나갈 겁니다.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